할 땐 마음속으로 열을 세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수를 세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말하기 전에 열을 세어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100까지 세어라. 뭔가 거창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한편으론 김새는 답변이죠. 그래도 제퍼슨의 말에서 한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름길이나 요령이 통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죠. 열로 안 되면 100으로, 100으로 안 되면 1000으로, 오직 전공법만이 최선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긴 연휴 끝에 출근 준비하느라 몸도 마음도 찌뿌둥한 분들 중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시간을 때울까 요령을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전공법이 최선일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8월 17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콩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일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그림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신 분들 한 번씩 눌러보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텃밭 가이드 준비하고 있는데요. 텃밭 농사 지으면서 궁금한 점 있었던 분들 문자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은 달콤한 맛과 빨간 색감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혈당이 낮은 대표 과일로도 꼽힙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 따르면 이것은 혈당 지수가 낮아서 우리 몸에서 당을 천천히 공급하는데요. 이 과일에 들어있는 각종 항산화 물질이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보고돼 있습니다. 아직 알쏭달쏭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 노래 힌트 드릴게요. 너의 이름은 멋쟁이 체리, 너의 피아노는 최고였지. 너의 이름은 멋쟁이 체리. 가수 이승환 씨의 노래 제리제리 고고인데요. 이승환 씨도 이것을 좋아했는지 멋쟁이라고 노래까지 불렀네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정신없이 춤을 추었지. 제리 제리 고고. KBS 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도에서 추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어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16일 강원도 인제군 소재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8월 7일에 의심 신고가 접수된 후에 8일 확진된 강원 고성의 양돈 농가의 이 발생 사례 이후 일주일여 만에 추가 발생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그 방역대 안쪽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선 인제군 발생 농장은 약 1,736마리가 사육 중인 곳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반경 3km 내에는 돼지 농장이 없고요. 10km 이내에는 한 개의 양돈 농가가 있는데 발생 농장과는 5.7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은 지난 11일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점과 800m가량 떨어진 농장이라고 하는데요. 중수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앞서서 그 고성에서 돼지열병 나온 이후에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농장 또 강원도 소재 농장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에 중수본에서는 강원 고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관련해 역학 농장에 더해서 강원도 전체 양돈 농장 등 총 223개호, 223호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일단 음성이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 농장들에서 역학 농장들 대상으로 해서는 이달 말까지 2차, 3차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인 바가 또 있었는데요. 이 농장도 8일에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던 만큼 오염원 유입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2차, 3차 검사를 계획 중이었다는 건 처음에 한번 음성이 나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건도 고성 발생 농장, 역학 농장에 대한 2차 정밀 검사에서 인제 농장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이 된 것인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1차에서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농장주분들은 보다 세심한 관찰을 좀 필요로 하겠고요. 방역 사항을 특히 잘 지키시고 의심 증상이 발생을 하면은 곧바로 1588에 9060번이나 아니면 1588에 4060번으로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농업법인 설립이 전보다는 까다로워진다는 소식인데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공포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농업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현황 조사 또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업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경영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공포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자는 농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하는 조항이 있고요. 실태조사 기간도 단축하는 한편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전 법률에서는 법인이 법원의 등기소에 이제 등기소의 설립과 변경 등기를 하면은 끝이 났던 건데요. 앞으로는 설립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지자체에 먼저 신고를 하고 지자체가 요건을 충족한지 여부 그리고 사업법인의 적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장치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호적 성격으로 부적격 법인이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인데요. 이 조항은 현장 준비 기간을 좀 고지를 해서 공포 후 1년 후인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실태조사 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던 거죠?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이거를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해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 실태 조사를 할 때는 과세 자료나 부동산 거래 자료 등 법인의 경영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또 합니다. 실제 법인의 성을 이제 들여다보고 사업 범위의 적법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내년 5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식품부가 여러 관련 연구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부동산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이 농업법인 부동산업이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농업법인이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농지를 구입해서 여러 명에게 쪼개 파는 일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뭐 여러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농업인에게 농지를 소유하도록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으로 부동산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하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네. 특히 이를 위해도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규정도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다른 신설 조항과는 달리 공포 즉시 시행이 됩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매주 화요일은 이제 저희와 전화 연결하는 시간인데 코로나19 이전에는 물론 직접 와주셨지만요. 다른 요일 이 시간에는 뭘 지금쯤 하실 시간인가요? 지금 아침 시간에는 아무래도 밭에 가 있어야 되는 시간이고요. 밭을 나가시는 시간이군요. 예. 네. 요즘은 이제 또 하반기가 돼서 토종 씨앗을 수집하기 위한 농가들을 좀 방문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방문하려면 아무래도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네. 청년들과 또 이제 농사하는 작업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새로운 청년들을 또 맞이해서 가을 농사 준비도 지금 한창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사람과 만나면 또 늘 하시던 일도 더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고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높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다소 선선한 날씨가 며칠 이어졌는데 이럴 때 뭘 하나 좀 심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초보 농사꾼도 많습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가을 농사의 본격적인 농사는 아직 시작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제 심을 수 있는 작물들은 아욱이라든지 그다음에 양배추라든지 순무 이런 작물들은 지금 이제 파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양배추, 순무는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아욱은 어떤 식으로 자라나는 건가요? 아욱은 씨앗으로 파종을 하는 것이고요. 예. 보통 우리 가을 아욱은 뭉거러 잠그고 먹는다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씨앗으로 파종해서 솎아 드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어제 갑자기 비가 쏟아진 곳들도 많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가뭄으로 호소하는 곳들이 있는데 요즘 농작물 관리하기 어떤 시기라고 봐야 할까요? 더위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또 국지적인 소나기를 빼고는 이렇다 할 충분한 비가 내리지 못했습니다. 콩과 같은 작물들은 꽃이 피고 또 꼬투리가 하나둘 생기고 있는 마당에 이게 비가 내려주지 않아서 급하게라도 이렇게 물을 주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신에 참깨와 같은 작물들은 작년처럼 수확기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수확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수확기에 또 비가 안 와주면은 수확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참깨 같은 건데 다른 작물들도 수확량에 도움이 된 건 뭐가 있습니까? 아직 수확이 진행 중이라 섣부르긴 하지만 고추나 과채류도 병이 없이 잘 자라주었고요. 또 당도도 높아서 아주 품질이 좋은 상태입니다. 네. 기상 예보 보니까 이번 주말에 좀 비가 이어질 거라고 하던데 이런 비가 농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주말부터 선상 강수대라 해서 가을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적당한 비는 농사에 고마운 역할을 하지만 이게 또 집중되거나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배수로와 시설 그리고 작물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따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요즘 한창 더울 때에 비해서 텃밭 찾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셨겠어요? 네. 여름철 더워서 밭에 가지 못했던 분들이 하나둘 또 가을 농사를 위해
자기 텃밭을 찾아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밭을 차지하고 있는 풀을 보면 농사를 포기하고 싶은 아이고.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시는데요. 낫을 들고 열심히 풀을 깎아주고 거름 넣고 밭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네. 하지만 풀을 깎다 보면 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풀 밑에 흙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풀들이 들이온 그늘과 그리고 풀들의 뿌리가 끌어올린 수분들일 텐데요. 이런 축축한 환경은 이후에 이제 가을에 심는 작물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물에게 해로운 곰팡이균이나 선충 그리고 땅벌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분명히 쨍하고 말라 있는데 막상 이제 풀을 베다 보면은 그쪽은 축축한 거. 이게 이제 나중에 가을 농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네요. 그럼 이 축축한 땅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줘야 하나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토양 소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균이나 벌레를 방치하게 되면 파종한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또 애써 심은 모종을 뚝 잘라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토양 소독은 보통 햇볕을 활용한 소독이 가장 좋은데요. 네. 태양열로 이런 해로운 병원균이나 병원충을 없애는 방법으로 투명한 비닐로 땅을 덮어두어 태양열로 가열해서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땅을 쟁기질해서 갈아엎은 다음에 비닐을 덮어두면 태양 내 온도가 올라가서 유해한 균들과 충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온도를 가열하면 균이나 충들을 죽이는 효과도 있지만 작물들에게 필요한 미량 원소로 풍소라든지 이런 영양 성분들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투명한 비닐을 이런 때 쓰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태양열로 소독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투명 비닐은 다시 걷어놨다가 다시 쓸 수도 있나요? 네, 다시 재활용할 수 있죠. 네. 추가돼서 이 비닐이 삭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곱게 걷어서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 요즘에 좀 걱정하는 병충해 피해는 뭐가 있습니까?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를 앞두고 있는데 처서를 지나면 아무래도 그만큼 벌레 피해가 덜하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곡식류에는 노린재가 아직 서리 내리기 직전까지는 걱정일 거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토양 내에 숨어있는 복병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토양 소독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오늘 배웠는데 집에서 조그맣게 좀 뭔가를 기르고 있는데 나도 이 토양 소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집에 있는 화분 흙도 비닐에 싸서 이렇게 평평하게 편 다음에 수분을 충분하게 넣고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소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똑같은 토양 소독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시설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안에 미강, 그러니까 쌀겨죠. 쌀겨를 깔고 발효시키는 미생물을 뿌려서 태양열에다 더해서 이 미강이 발효되는 발효열을 통해서 토양을 소독하기도 합니다. 네. 제대로 그 효과를 보려면 보통 4에서 5주 정도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런 게 귀찮아서 화학약품을 통한 소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또 친환경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강이나 이런 비닐로 활용한 친환경적인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특히 토양 내 벌레들로 인한 피해가 많은 땅속 뿌리 또는 이제 줄기작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기적인 토양 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하우스 안에선 이제 발효열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고, 근데 이제 하우스 안이니까 다른 걱정은 좀 덜 수가 있겠고요. 이게 열이나 이제 태양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혹시 그냥 뜨거운 물 정도 부어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뜨거운 물로 이렇게 관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목초액이나 화학 농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친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화학 농약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섣부르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가을 농사도 준비해야 하고 텃밭에 나가는 시간도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멀칭할 때 조심할 점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가을 농사를 위해 텃밭을 만드는 분들은 베어낸 풀들을 작물 주변을 덮어서 이렇게 잡초를 예방하기 위한 멀칭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곤 하는데요. 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미 풀씨가 맺힌 잡초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비름과 같은 다육식물 잡초는 당장은 씨앗이 맺혀 있지 않지만 생존력이 강해서 식물체 안에 있는 수분만으로 꽃도 피우고 또 씨앗을 떨군 후에 시들기 때문에 멀칭 재료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네. 심지어 이렇게 풀씨가 맺힌 잡초들은 퇴비칸에 넣어 퇴비를 만들어도 씨앗이 썩지 않고 남게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풀씨는 남아서 항상 또 다른 풀들을 계속 키우기 때문에 이런 풀씨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고름통에 넣어서 액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는 거름도 만들고 잡초 씨앗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 베어낸 풀로 덮어줘서 그 멀칭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풀씨가 있으면 또 이런 부작용이 있군요. 물에 잠기게 해서 액비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멀칭을 하는데 심고 나서 하는 경우와 그 비닐을 쳐놓고 이제 심는 경우 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을 더 많이 쓰고 계십니까? 비닐을 하시는 보통의 멀칭은 멀칭을 먼저 하고 구멍을 뚫고 이렇게 작물을 심게 되고요. 이렇게 볏짚이나 풀로 이렇게 멀칭을 하는 경우는 먼저 심고 나서 작물 주변을 에워싸는 방식으로 멀칭을 하게 됩니다. 네. 초보자의 경우엔 모든 게 다 신기하고 궁금할 텐데 멀칭이 된 후에 물 주는 건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이랑 두둑에 이렇게 비닐을 멀칭을 하게 되지만 또 고랑은 물이 스며드는 제초 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랑으로 물을 흘려보내거나 또 점적 관수를 하여 작물 뿌리에 물을 떨어뜨리는 관수 장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도 않으면 이제 전면적으로 다 잎사귀까지 적셔줄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작물 전체에 물을 주기도 합니다. 네.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다른 장비를 활용하는 거 효과는 다 비슷한가요? 네. 효과는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름도 이제 좀 하고 나서 멀칭을 할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시간 그 간격은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밭을 만든 후에는 일단 거름의 상태에 따라서 거름이 미숙탭이라고 한다면 바로 멀칭을 하는 것보다는 한 1, 2주 이렇게 벗겨놨다가 이후에 멀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닐 멀칭 후에 이제 구멍을 뚫고 씨앗을 파종하고 싹이 나오면 공간이 구멍이 이제 싹이 나오는 데 있어서 좀 가려지는 부분들을 도려내서 구멍을 좀 넓혀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가을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가을 수확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게 좋을지 들어보고 싶어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작물마다 수확을 하고 있고 또 내년 농사를 위해 씨앗도 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을 수확은 늦는 것보다는 빠른 편이 좋습니다. 옛 어른들은 수확은 도둑처럼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빨리 하면 말리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더 숙성시킬 수도 있고 또 씨앗도 알차지지만 늦으면 비나 서리를 맞아 썩거나 바람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새 피해나 짐승들 피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작물들은 저마다 수확기를 앞두고 수확하라는 신호를 줍니다. 잎사귀가 이렇게 전박이가 박힌다든지 옆으로 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새나 짐승들이 그 신호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제 밭의 경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참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장이삭이 아직 파란데도 그 곡식을 먹으려고 몰려든 것이죠. 참새들이 이미 이제 기장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경우인데
그래서 수확을 앞당겼습니다. 참새가 신호를 주는 경우죠. 네. 이렇게 이상모가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베어서 이상모 가지를 이렇게 수확하지 않고 밑둥까지 이렇게 베어서 새들이 없는 하우스 안에 이렇게 펼쳐서 말려두게 되면 식물체 안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청동원해서 씨앗이 숙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요즘은 건조기가 있어서 건조기를 활용해서 후숙이나 건조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건조기의 온도를 잘 맞춰야 합니다. 4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씨앗도 익혀질 수 있기 때문에 종자용으로 건조할 때는 40도 미만으로 온도를 설정해서 건조기를 가동해야 합니다. 그래야겠네요. 야, 이게 어느 틈에 먹으려고 몰려들면 이제 때가 됐구나 해서 이제 요즘은 하우스가 있으니까 하우스 안에서 또 이렇게 숙성을 시키는 과정을 준비하고 계신 거군요. 자, 자연을 통해서 진짜 시기를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가을 장마가 잠깐 온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좀 배수로도 또 작물 쓰러짐도 없도록 조치를 해야겠는데 지금 좀 준비해야 할 거, 비 내리기 전에 할 점 있다면 짚어주세요. 작물들이 이삭이나 열매를 달고 있어서 무게중심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지가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묶어져 있는 녹군들을 위로 올리고 또 녹군을 묶을 때 작물 전체를 감싸듯이 메어주어야 가지가 부러지는 그런 불상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분들 질문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몇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 전해주신 분들부터 보죠. 8295님, 새소리 정겹게 들리는 들녘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2777님,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오늘 비가 와서 텃밭에 못 나가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4065님께서 텃밭 가꾸고 있는데 잡초 때문에 힘들어요 하셨어요. 이 잡초와 싸움을 언제까지 지금 올해는 해야 할까요, 관장님? 네.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하는데 한풀 꺾인다는 얘기가 또 풀도 같이 꺾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을 되면 쳐서 지나면 벌레의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고 하듯이 네. 풀도 그만큼 이제 세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3300님께서 관장님, 텃밭에 거의 대부분 비닐 멀칭하고 있는데 저도 해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비닐 멀칭의 단점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비닐 멀칭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안에 수분을 지켜주고 그다음에 잡초가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네. 아무래도 토양 내에 작물들이 활용하지 않는 거름들이 거기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그래서 염류라고 하죠. 그래서 토양 생태계의 환경이 좀 나빠지는 그런 측면들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미리 한 해는 씌우고 한 해는 벗기고 하는 방식으로 토양 내 환경들을 복원시켜주는 게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비닐은 또 이제 화학 제품이라서 환경적인 의미에서 이제 사용은 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또 시간이잖아요. 자기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비닐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이제 각각 개인의 이제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박종순님께서 고구마 줄기가 너무 잘 자라서 줄기를 좀 잘라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지금은 고구마 줄거리가 굉장히 많이 뻗어서 뻗은 만큼 또 뻗은 줄기마다 밑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네. 힘을 분산시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속 심었던 자리 이외에 줄기에서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들쳐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구마 줄기에도 또 이렇게 양분이 집적이 되면 고구마 수확량에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구마 줄거리 따서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관장님, 이제 오늘 시간 마치기 전에 다음 주까지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잦은 기상 변동 때문에
농사 계획이 수시로 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나기 그리고 늦가을 장마 이렇게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요. 항시 일기예보를 눈여겨보시고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뒷수습보다는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는 것이 농사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시 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에서 더위가 이어지고요. 전국 곳곳에 비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수도권, 충청, 전라권 중심으로 31도 안팎으로 덥겠고요. 동해안은 25에서 27도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밖에 나갈 때 우산 하나 정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상권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있겠고요. 남해 서부 먼바다, 제주도 해상, 남해 동부 해상, 동해 남부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겠습니다. 해안가 지역에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56명이 나왔습니다.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주말보다는 줄긴 했는데요. 오늘은 그 비슷한 숫자, 1,300명대에서 1,4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나면서 휴가객들이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이 수도권 확산이 다시 심해지는 것 아닌지 지금 걱정이 큽니다. 정부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이동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동량은 전주 주말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휴가객들이 바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고속도로 상행선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마련을 했고 여기서 모두 5천여 명 넘게 검사를 받아서 11명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 대혼란 상황이라고요? 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결국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점령했습니다. 이 탈레반은 그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한 뒤 비어진 대통령군을 이 별다른 교전 없이 점령을 했고요. 이 내부에 개양됐던 아프가니스탄 국기 대신 탈레반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이 탈레반은 승리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오만하게 굴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내놓기도 했는데 하지만 아프간은 대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탈레반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려는 수천여 명의 사람들이 공항으로 몰려들어서 비행기에 올라타겠다고 매달리기 시작한 건데요. 미군이 공중으로 경고 사격까지 했지만 이 밀려드는 인파에 결국 이 모든 민항기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로이터 통신은 공항에서 최소 5명이 숨졌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다만 이것이 미군의 이 발포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공항으로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네요.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있죠? 네, 현재 지금 아프간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잠정 폐쇄된 상황이고요. 이 공관원 대부분은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중동에 있는 제3국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거의 대부분의 교민들은 아프간을 떠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외교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 교민들에게 철수를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지에는 우리 국민 1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프간 대사를 포함한 공관원 3명이 이 국민의 출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민은 어젯밤 이 삼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한 것으로는 전해졌습니다만 아프간 국민들이 공항에 몰려들어서 지금 현재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상황이고 아프간에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들이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자, IT에서는 지진이 났는데 사망자 집계가 계속 그 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 카리브해 섬나라 IT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1,300명 가까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 첫날 집계된 사망자 수가 300여 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4배가 늘었고요. 이 부상자도 현재 5,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행방을 알지 못하는 실종자도 수천 명이나 돼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IT에서는 지난 2010년 이 30만 명이 사망했던 대지진 참사가 채 복구되지 못한 데다가 대통령이 무장괴한에 이 피살내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지 한 달 만에 이 강진이 덮쳤습니다. 또 규모 4에서 5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열대성 저기압도 IT를 향하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합당 작업 중단을 선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라면서 야권 지지층 확대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으나 국민의당 당원과 이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협상 결렬 선언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제1야당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이 국민의당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겠다며 이 독자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따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고요. 이 대선 전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준호 대변인은 그 야권 통합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라면서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고 국민의당은 네.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다만 정권 교체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앞으로의 행보에는 함께할 것이다라면서 이 대선 연대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여성 청년 대상 공약이 이어졌다고요?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청년 100여 명과 이 화상으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고 이 낙후된 곳에 옮기면 이 최고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이다라는 이 취지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성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른바 기본 생리대를 지급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재명 지사는 월경 관련 문제도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 차원이라면서 경기도의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 등록제를 도입해서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고 또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습니다. 네.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이란 것 관련해서 주최 측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2년 전 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그 호날두 선수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 축구 팬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정작 호날두 선수는 벤치에만 앉아 있다가 돌아갔었습니다.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인데요. 이에 대해 호날두 선수가 경기를 뛴다고 홍보했던 주최사가 이 티켓값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번엔 관객 4,700여 명이 이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티켓값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인데요. 이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것은 자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이 법원은 주최사에게 8억 6,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다만 법원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린 점을 고려했을 때 배상액은 구매 금액의 60%가 적당하다라고 봤습니다. 이런 소송은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2월과 6월에도 이 모두 관중들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네. 교제 중인 여성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네, 여자친구를 지속해서 폭행해 신경마비 등 상해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에 처해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 이 중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징역 1년 6개월로 판결한 1심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어났습니다. 이모 씨는 지난해 6월 교제 중이던 A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해서 목을 조르고 얼굴과 상복부를 발로 차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고요. 이후 헤어지고 다시 만난 뒤에는 이 다른 남자의 전화가 왔다라는 이유로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전치 8주 이상의 골절상해 영구적인 신경마비와 시신경 손상을 입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이 씨는 과거에 사귀던 여성에게도 상해를 가한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이 밖에 폭력 전과만 3차례 더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불법 촬영을 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네, 지난 일요일 오전 이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어떤 남성이 여성 회원들을 몰래 촬영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는데요. 이 남성이 휴대전화 안에는 헬스장 등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 남성이 현직 서울시의회 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고요. 이 서울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999님, 직장 다니면서 농사일 하는데 요즘 부자가 돼가는 것 같네요. 농산물이 하나하나 익어가는 걸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릅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